안녕하십니까.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이면 요새는 비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소폭시 하락하는 날이 또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일을 앞두고 사전에 조정을 보였고 또 우리 시장이 약세 출발하면서 장중에 코스닥은 플러스까지 보였지만 결국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 1월 중순부터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저 PBR 관련 회사의 기업 가치 재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액 주주도 이제는 플랫폼으로 뭉치면서 그죠?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힘이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DI 동일 주주 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 해임이라든지 종목마다 나름대로 이 주주 제한 내용들을 갖고 앞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내용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본 정책적인 틀 속에서 그죠? 소액 주주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주주총회 주주 제한자별 주주 제한 가결률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가는 7.5%, 소액 주주 연대는 17.1%, 개인 주주는 13.8%, 이런 비율들이 자꾸 증가할수록 그죠? 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 투자가들을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글로벌 헤지 펀드들 그죠? 이 무차입 불법 공매도 언제쯤 사그라지는 겁니까? 그죠? SK 하이닉스 블록딜과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 관련 UBS, 시티은행, 맥쿼리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2월 20일 날 이야기가 나왔죠. 이 무차입 공매도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받는 헤지펀드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인데 사실은 2월 15일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BNP 파리바와 HSBC 그러니까 글로벌 이 헤지펀드나 금융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시장 개인 투자가들을 얼마나 만만히 보면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계속하는 겁니까? 행여나 우리 기관들이나 우리 금융기관들이 또 여기에 편승해서 그죠? 약한 개인 투자가들의 이 돈을 뺏는 과정에 협조하지는 않는지 발본색원에서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고 넘어가죠.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 1월 13일 날 C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큰 폭으로 상회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소매 판매는 쇼크,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2023년 4월 이후 최저치,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까지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사실 그 전에 2월 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비농업 고용 호조 그리고 실업률도 양호하게 나오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들쭉날쭉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양호한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소매 판매가 안 좋은 흐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고 나머지 고금리 긴축 사이클에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영향가가 없는 그런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어제는 미국에서 뭡니까? 중립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오히려 지표의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위축의 시그널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걸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 부분은
튼튼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이 은행권, 금융권들의 부담은 놓여져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미국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주도업종 가격 부담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균 거래되고 있는 12개월 PER 부분에 있어서 지금 29.5로 조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 좀 필요로 한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의 이익 부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실 어제 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죠 계속 양호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실적 발표도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목표가도 계속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고, 하다못해 어제도 루슨벨트가 목표 주가를 $1,100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시장이 장 끝난 다음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부분, 거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부분이죠. 장중에 6%까지 하락을 했었으니까. 근데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엔비디아 주가가 그죠? 크게 한 마디를 상승한 이후 지금 두 번째 마디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AI가 주도주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전기차가 주도주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 5월부터 6월까지 딱 2달 동안의 2차 전지는 뭐예요? 양극재 쪽이나 에코프로가 55만 원에서 6월 달에 7월 26일 날 153만 원까지 거의 2배 이상을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는 양극재 쪽은 그때 시세를 다 냈고, 엔비디아는 그죠? 6월부터 차근차근히 올라서 지금 2배가 된 겁니다. 이제 큰 마디가 나왔죠. 그러면 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필요로 하다. 실적이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지 않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나오면 다 그렇죠. 그죠? AI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다. 그러니까 AI도 좋아. AI와 연관이 있는 반도체도 좋아. 그리고 조선산업도 좋아. 2차 전지도 좋아. 변압기 발전기도 좋아. 우주항공 방산도 좋아. 종목 다 섹터 다 좋습니다. 어떻게 마냥 시간을 기다린다면 경쟁력 있고 기업이 앞으로 기회를 창출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여가는 기업이라면 좋죠. 그런데 내가 투자의 타이밍을 얼마만큼 기간으로 갖고 갈 거고 또 어떤 성향의 자금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엔비디아에게 공급하는 자, 납품하는 자, 그죠? TSMC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이쪽 라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죠? 엔비디아 제품을 사서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사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무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어느 쪽에서 시세 움직임이 더 양호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공급자 쪽, 납품하는 쪽이 더 강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활용하는, 제품을 사서 활용을 하는 쪽이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중국 춘제,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뭡니까?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증시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춘제 이후에 그죠?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이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내면을 보면 중국 시장의 국내 여행객 수 2019년 코로나 이전 3억 8,300만 명이었는데 2024년 4억 7,400만 명. 그러니까 국내 여행객 수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보시면 그죠? 해외여행 2019년에 631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 360만 명.
엄청나게 줄었죠.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내에 있어서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내의 여행은 회복하고 더 증가를 했는데 해외 여행은 40%가 넘게 뚝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1인당 평균 소비 역시 되레 줄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뭡니까? 중국에서 이 LPR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죠? 주담대 기준 5년 만기 LPR 금리를 2019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인 3.95%로 줄였습니다. 이건 부동산을 살려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돈으로도 어떻게든 중국 시장의 하락을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다음 달 춘절, 양회가 열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돈과 이런 흐름들로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디플레이 시그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다 디플레이라고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외국인들의 차이나런 외국인의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한번 여러분들 수치를 한번 딱 보세요. 그죠? 2021년 3,441억 달러를 대중국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줄여서 2년 만에 330억 달러. 10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중국이 시진핑 체제, 3년임 체제로 가면서 장기 집권, 독재 체제로 가면서 공동부유, 다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방첩법, 그죠? 반간첩법, 이걸 통해서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규제를 푸는 흐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야지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제한적인 흐름 부분에 반등일 가능성이 높죠. 다만 기술적 흐름으로는 중국 시장이든 홍콩 시장이든 장기 하단 추세를 오늘로써 살짝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악성 코드 심으려는 중국 사이버 공격, FBI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이게 군사 시설뿐만이 아니라 민간 시설에까지도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중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국 쪽의 기술이나 중국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월 17일 날 미국의 바이든조차 트럼프가 IRA 폐지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에 관세 매기겠다. 그리고 나토 연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 하는 정책적 불안. 그런데 바이든조차도 2030년까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배기가스 배출가스 배출가스 기준을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이는, 그래서 이 전기차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시장의 어떤 이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고평가입니다. 난리 블루스하는 리포트를 냈잖아요. 그죠? 유튜브든 뭐든 간에 서로 싸우면서 의견이 맞지 않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논쟁, 논토론, 이것 있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부분들은 주식시장이나 정치판이나 똑같은 판인 건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연비 규제 부분이 약화가 되면 전기차가 덜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지요. 그죠? 그건 팩트입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왜인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사실 테슬라나 BYD, 우리 현대차, 기아, 이 기술력만큼 못 따라오고 있는 게 GM이나 포드, 특히 포드가 못 따라오고 있고, 그죠? 스텔란티스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선이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 14만 명 노조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구걸 행사인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선거 때 되면 표 얻으려고 포퓰리즘의 정책을 내보내고, 그죠? 큰 기후 변화라고 하는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정책이 이런 표 때문에 흔들리는 그 타이밍에, 그죠? 전기차로의 추세 전환 부분은 맞다면,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기업들, 각각
각 국가마다의 개별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틈을 타서 더 확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술 개발을 노력을 해야지요. 오늘자 신문에 여러분이 보셨지만 LG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올해도 25조 정도 투자한답니다. 그죠? 사실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투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캐짐 단계에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 FNC든 그죠? 이 전기차 장비 쪽 라인 부분이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줬죠. 그게 테슬라가 3% 떨어졌습니다. 그죠? 장중에 5% 내외 떨어지다가 그 이유는 또 뭐였습니까? 그죠? 포드가 안 팔리는 전기차. 그죠? 그거 가격 2023년 거 가격 재고떨이 한다. 그만큼 재고가 많아요. 여러분들 재고가 많다는 건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안 팔린다는 거고 안 팔리는 이유는 편의성이 못하든 가격의 매력이 없든 기술이 못하든 그 이유 때문에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포드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보다는 GM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쪽 라인 부분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종목의 포커스를 같은 섹터 내에서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예매만 부분과 관련된 홍해에서 화물선 공격해가지고 영국 배가 침몰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이후 11월 19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간에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한번 공습 때리니까 좀 잠잠해지더니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좀 반등을 하고 한 상황이죠. 그런데 EU가 아스피데스 방어라는 작전 승인하면서 또 이제 잡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여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 이 부분을 언제 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연쇄 반응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딱 2년 전이죠. 그죠? 24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2년입니다. 한쪽에서는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국들이 그죠? 650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 건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저 PBR 관련주, 사실 1월 24일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일본을 벤치마킹한 한일 밸류 프로그램인데 비교를 해보게 되면 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밸류 업 코리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과정에 그죠? 선물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매수했다가 어제 오늘은 다시 또 숨죽이는 과정을 보여줬죠. 그런 과정 속에서 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6조 7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저 PBR 관련 섹터 종목 부분입니다. 기관도 1조 1,500억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7조 7천억을 매도한 수급적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죠? 2월 26일 날 발표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월요일 날 강세를 보였잖아요.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고 거기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월 26일 날 이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발표됐을 때 이 부분을 세론, 그죠? 뉴스에 파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흐름 속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3월 주총 시즌이고 그리고 4월 총선까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행동주의 펀드 주주 제한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 논의로 이 흐름은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로 한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로 한데 사실 지금 여소야대의 국면에 놓여져 있잖아요. 오늘 수은법과 관련된 그죠?
이 부분도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쉽게 상법 개정이나 법 개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둔다면 올라갈 때는 이제는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눌림목을 주고 박스권 하단일 때만 공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 PBR 랠리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죠? 왜? 우리나라는 뭡니까? PBR은 낮지만 ROE도 낮기 때문에 그만큼의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월 31일 날 여러분께 더블 배당 시즌이 다가온다 하면서 은행이나 보험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차트를 한번 봅니다. 하나 금융지주가 1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단 부분, 내일이라도 하락하는 쪽 라인 부분에선 매수권, 올라가는 쪽에 있어서는 절대 따라가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는 거죠. 보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삼성생명은 개별 기업 부분에 있어서의 주주환원과 관련된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더 센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런 와중에 보험이나 은행보다는 지주사나, 그죠? 이 자동차 쪽을 더 공략해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삼성물산과 관련된 부분, 이미 삼성물산도 주주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가가 올라왔죠. 이 위치에서 내일 한 번 정도 더 내려와서 11일 평선 이 부분에 들어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을 해도 되는 자리지만 올라갈 때 절대 초창하면 안 되는 자리죠. 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4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 전반적인 2023년도의 실적은 좋았지만, 그죠? 자동차 쪽 라인 부분들이 사실 이 높은 밸류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속도 조절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PBR 기준 1배가 넘어서는 자리에서 매수세가 유축, 그러면서 거래량 줄이면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죠? 11만 4천 원 이하 이쪽 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매수권이고, 12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부분 이익실현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2023년 4월부터 그죠? 계속해서 한국 변압기, 이쪽 발전기 변압기를 강조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변압기가 미 수입 금액과 한국 수출 금액 흐름으로 봤을 때 IRA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주가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의 차이가 같은 동종 섹터 내에 주가 차별화를 이룬다. 그죠?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급등하고 4만 원이었던 주식이 13만 4,500원까지 두 마디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는 건 안 되죠. 이익 실현할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HD현대일렉하고 똑같은 쪽 라인 부분에 동종 섹터는 그죠? 요 8월 달에 고점을 내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니까 1등이 가니까 그죠? 2등도 사야지.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2등은 효성중공업, 3등은 재룡산업, 4등은 LX일렉이다. LX일렉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쟁과 선거에 발목 잡힌 K방산. 그죠? 지금 폴란드에 17조 수출했죠. 그죠? 1차로. 이제 2차 부분에 있어서 30조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수은법 개정 국회가 통과하지 않아서 지금 발목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치권이 그죠?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시 후에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계실 거고, K방산과 그리고 이 수은법 그리고 실적과 모멘텀과 관련돼서 제 사진 보시면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죠? 어떤 시장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그죠?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확인하기 전에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수익의 차이인 거죠.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은 그죠? 그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떤 섹터나 종목의 바닥은 고통 없는 바닥은 없습니다. 바닥은 항상 고통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